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원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원의 활용. 자, 이제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뭐 외접원이라거나 내접원의 방정식, 우리가 저런 것도 구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삼각형에서 뭐 내접원, 외접원의 방정식까지 이제 구할 일은 많이 없는데 참고 삼아서 구하는 방법 정도만 가볍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이 3,3, 4,2 뭐 이것과 원점을 지나는 어떤 삼각형의 뭐 외접원이라거나 내접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 실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3,3 그러면 뭐 3,3을 대충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3,3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4,2, 4,2니까 좀 더 가야겠지. 4,2 이 정도 잡고 이렇게. 이 두 점도 있고 이 두 점을 지나고 원점도 지난다. 뭐 여기도 지난다 그 말이니. 자,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니 세 점을 지나는 어떤 삼각형의 뭐 외접원, 내접원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되겠지. 자, 여기에 이제 삼각형이 작게 그려졌는데 여기에 뭐 내접원, 외접원. 내접원이라는 거 뭡니까? 내접원이라는 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원이죠. 그래서 대충 좀 작게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제 들어갈 텐데,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 구하자, 내접원 구하자, 막 그런 소리고, 외접원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돌아가는 원이죠. 또 세 점을 지나가게 뭐 대충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무슨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 뭐 이런 거지. 자, 두 가지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우리가 원이라는 것이니까 뭐야?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그거 두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 건가 그 말인데, 그 중에 내접원 같은 경우에, 자, 내접원부터 봅시다. 지금 외접원을 먼저 써놨으니까 외접원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자, 외접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겠지. 중심이 어디 있는가는 몰라요. 자, 중심은 그냥 어디 있다고 칩니다. 여기 있다고 쳐요, 그냥.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치고 그냥 A, B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 중심을 A, B라고 한 다음에 이제 A, B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A, B를 구하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근데 외접원이니까 이제 외접원은 뭐 굳이 A, B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겠죠. 자, 외접원은 좀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좀 알기 쉽게 점 3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일반형식에다가 넣어도 되겠죠. 자,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일반형식에다가 지나가는 점을 대입해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중심을 A, B라고 놓고 여기서 원점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우리가 외접원이라는 게 뭡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때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요게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해서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즉 외접원의 중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 말을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점까지 거리 식으로 쓰고, 여기서 여기 4,2까지 거리, 여기서 3,3까지 거리 모두 같다 이렇게 등호 연결하면 그거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A, B가 나오는 겁니다.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냥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면, 자, 이것은 뭡니까?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 세 점이 나올 때는 일반형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반형이 원의 방정식이죠. 이 녀석이 뭐 0,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0 주면 성립해야 돼. 그럼 바로 C가 0이라는 걸 알겠죠. 자, C가 바로 0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C는 0이니까 얘는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죠. 이제 A, B 구하면 되는데 이게 또 4,2 지나니까 4,2, 4,2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하나 생기고, 3,3도 3,3 대입해도 되니까 또 대입하면 식이 하나 생기겠지. 자, 그걸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들으면 되겠어요. 자, 외접원의 방정식은 이제 지나가는 점을 이제 바로 대입하면 되니까 상관이 좀 덜하고 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내접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내접원의 방정식을 실제로 이제 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내접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이런 거야. 자, 좀 크게 그리면 원의 중심이 있을 때, 내접원의 중심이 있을 때 여기 접점까지 요 거리 있잖아요. 요거랑 요 접점까지 거리, 요 접점까지 거리, 요 거리가 모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건 지금 하나의 직선으로 보면 되겠죠. 하나의 직선, 즉 접선으로 보면 되겠고, 이 접선들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 접선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 그 말을 쓰면 바로 이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면, 여기 내접원의 중심을 A, B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들이 다 접선인 거죠. 접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좀 써볼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자, 이것의 방정식은 여기가 4구, 여기가 2니까 기울기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녀석은, 이 녀석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x인 겁니다. 이 녀석은 3,3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y는 1x인 거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기울기가 지금 1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녀석 말이죠. 이렇게 가는 녀석이.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3을 지나니까 3,3 이렇게 쓴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겠죠. 이 녀석이 바로 10이에요. 이 녀석은 직선이 이렇게 생긴 세 직선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생긴 거니까 중심 A, B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 그 거리가 반지름 그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근데 그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쓰면 되겠지. 반지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모두 같은 거지. 그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만약에 쓴다면, 그래서 지금 x 빼기 y는 0이니까 여기서까지 거리식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까지 거리는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2에다가 루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b가 들어가는 거니까 a 빼기 b의 절대값,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 자, 이런 말이 생기고, 이 녀석 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 이것도 정리하면 2배에서 정리하면 x 넘어가서 2y가 0이에요. a제곱 b제곱 그러면 이제 루트 5가 되겠죠.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또 AB가 들어가니까 A 빼기 2B의 절대값이 되겠고요. 자, 모양상은 조금 이제 좋진 않은 모양인데 그냥 써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거리고, 또 여기까지 거리는 또 넘어가서 또 X 더하기 Y 빼기 6은 0이니까 또 A제곱 B제곱 하면 또 루트 2고요.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AB 넣을 거니까 이제 A 더하기 B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절대값하고. 자, 이것들이 각각의 직선까지 거리야. 이 거리들이 모두 같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등호가 생겼고 방정식이 생겼어요. 이런 방정식은 뭐 풀게 할 일은 없고 실제로 풀 일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문자는 A, B 두 개가 있죠. 문자는 A, B 두 개고 식이 등호가 두 개가 연달아서 보이면 식이 두 개 있는 효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립형식 푸는 거 알죠? 그거 연립해서 풀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A, B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것은 복잡하죠. 아무래도 구할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서 이런 거 실제로 뭐 풀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을 더 추가로 배우면 다른 내용을 이용해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내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이것은 이제 좌표를 설정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한다면 이제 이런 걸로는 구하기가 더 쉬워요. 자, 뭐냐면 우리가 내접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심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내심이라는 것은 그 내심을 구하는 건데,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세 각을 이등분하는 이 선의 교점 말이에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한 세 직선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 세 직선이 만나니까 똑같은 곳에서 만나니까 그냥 두 직선만 찾아도 되는 거지. 각을 이등분하는 두 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요 각을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공부했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그것을 굳이 쓴다면 이런 거지. 자,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요걸 이등분하는 선 말이지. 자, 요거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x, y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x, y라고 설정하면 거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자, x, y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재는 거지. 자, 여기를 x, y라고 하고요. 각의 이등분선이. x, y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나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랬지. 그 말을 쓰는 거라겠죠. x, y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그러면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아까처럼 루트 2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게 좌표니까 갖다 그냥 넣으면 도로 그 식이라겠죠. 요거 그 말, 이것의 절대값 말이에요. 요것이 바로 여기 이 x, y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고요. 요 직선은 아까 이제 y는 2분의 1x였고, 여기서
x 빼기 y는 0 그랬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그러면 루트 5과같처럼 여기다 이제 x, y 자리에 도로 x, y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는 a, b 중심을 가지고 표현한 거고 이제 그냥 이 각의 이등분선 자체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아까 얘기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요거 자체가 거리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런 각을 이등분하는 선인데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중에 요 녀석에 맞는 방정식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다른 데서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데 그 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거기가 내심인 거예요. 원의 중심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내심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구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그 정도만 들어두시고 이제 외접은 같은 경우는 세 점을 지나니까 일반 형식에다가 대입하면 구해진다는 거 그것은 이제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취의 방정식. 자,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P와 두 점 여기 저기 사이에 각 A, P, B는 90도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다면 저게 무슨 말이냐 P는 또 누구냐 그 말이야. 자, 일단 두 점 확정된 점은 표현부터 해봐야죠. 자, 마이너스 1,0 여기가 A고요. 3,0이 B입니다. 자, 근데 좌표 평면에 어떤 P라는 점이 있대요. 네,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A, B가 있는데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 A, P, B가 90도를 만족한다. 이게 P가 어디 있는데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90도다 그 말이야. 이렇게 90도. 이런 점들이 P라는 거예요. 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P가 여기에 90도.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도 90도 막 이런 소리야. 이렇게 되는 이런 점들이 다 P인데 이런 P점들을 답하면 그게 뭐냐 그 말이야. 이게 그것을 만족하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길이 막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 점들은 누구냐 뭐 그 말에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가 90이라는 요 말 말이지. 90도.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선분을 연결했을 때 A, B를 연결했을 때 여기가 90도다 막 이런 표현은 원주각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지름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있을 때 그 원주 위의 점과 이렇게 하면 다 90도다 이런 말이 있었지. 자, 원주각이 90도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A, B가 지름일 때 그 말이야. 지름인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주 위의 점들이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지름으로 하니까 중간은 1,가 있겠지.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중심이고 이것을 지름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있을 때 그 말이야. 이 원주 위의 점이 P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90도다 그 말이야. 어디를 지목해도 이 각은 다 원주가 90도다 그 소리야.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P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P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원주 위의 점들의 방정식 즉 원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임의로 만든 거라서 여기 만약에 A점 자체는 B가 못 되는 거지. 왜냐면 A점 자체일 때는 A, B, B가 90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은 B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A랑 B를 뺀 이 두 점만 딱 뺀 나머지는 어디를 잡아도 다 9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B를 뺀 나머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A, B를 뺀 것을 포함하는 A, B만 빼고 원의 방정식이고 완벽한 원은 아니죠. 점 두 개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취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취의 길이라는 것은 이 B점들이 지나가는 곳의 전체 길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자체는 뭐 점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이 길이에는 영향 없죠. 원둘레가 바로 자취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B의 의미는 이렇게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일 때 원주각이 90도다. 자, 그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원의 자취의 방정식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취의 길이니까 아까 그 자취의 길이라는 것은 원 둘레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요. 단 A하고 B점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방정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 점은 빠지니까 참고해 두시고. 자, 이번엔 자체 방정식 2. 자, 점 A 어떤 점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중점을 Q라 할 때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원이 3,1이고 중심이 3,1이니까 3,1점 잡고요. 자, 반지름이 2니까 여기서 반지름 2가 되도록 여기쯤 잡아서 대충 이렇게 좀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쯤 잡아서 A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이 있고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자, P가 있으면 P가 뭐 여기 딱 해봐요. P. 자, 원주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자, P가 있을 때 자, 제가 뭐라 했냐면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을 Q라고 하죠. 자, 그 말은 뭐냐면 A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연결했을 때 가운데 점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를 Q라고 합시다 그 말이에요. 이 Q점의 자취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취라는 것은 뭐냐면 P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움직이니까.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 가운데 점 여기가 Q다 그 소리예요. 여기가. 여기서까지의 가운데를 Q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그러면 이 Q점이 P가 바뀌면 Q점도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그 Q점들의 자취가 무엇이냐 Q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그 말인데 자, 이럴 때는 Q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Q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 녀석을 x, y라고 항상 놓는 겁니다.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x, y라고 그 점을 놓는 거예요. Q점을. 자, 그리고 B점은 원주위의 점인데 그냥 a, b라고 일단 해봐요. B는 a, b. 자, 그러면 a, b라는 것은 이 원 위의 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일단 a, b는 저기다 대입하면 이것이 성립하는 관계인 겁니다. 자, b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지. 자, a, b라는 점은 원주 위의 점이라서 이것이 성립하는 점 그 말이에요. 일단 이런 관계가 있고요. a, b는. 그 다음에 자, q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랑 여기의 가운데 점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점이니까 자, 여기에 x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데 자,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의 가운데 좌표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q라는 것은 x, y인데 그 녀석은 뭐냐면 뭐랑 같냐면 q는 이것과 이것의 중점이니까 자, x좌표끼리 중점 a-1 나누기가 중점인 거지. 자, y좌표끼리 중점 마찬가지로 b-1 나누기가 중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x고 얘가 y랑 같은 말이죠. 얘가 x고 얘가 y인 거야. 중점이니까. 그래서 이 중점이 요거랑 같은 거니까 x가 얘고 y가 얘다. 그 말을 좀 정리하면 x라는 녀석은 2분의 a 빼기 1이고 y라는 녀석은 2분의 b 빼기 1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x와 y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이라는 것은 x, y의 관계식 그 말은 x랑 이 두 문자 사이에 x, y 사이에 어떤 관계식,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방정식을 찾는 건데 x는 이렇고 y가 이런데 여기서 a, b가 들어있잖아요. a, b. 근데 a, b라는 녀석은 이 관계를 만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a, b가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a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이것을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그 말이야. 양변에 두 배하면 2x고 넘어가니까 2x 더하기 2라고 봤죠. 자, 여기서 이제 y는 이것도 b에 대해서 정리하면 b는 2y 더하기 2라고 같아요. 자, a는 얘랑 같은 말이고 b는 얘랑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q를 xy라고 지정을 했을 때는. 그런데 a가 얘랑 같으니 a는 우리가 같다는 것은 뭡니까? a 자리에 얘를 갖다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a 자리에. 자, 그러면 a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2x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빼기가 되겠지. 이렇게. 자, b도 마찬가지. 요것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2y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그냥 2y가 되는 거지. 이것의 제곱 그만. 얘가 바로 4.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이야. 자, a, b 자리에 갖다가 대입했다 그 소리야. 대입하면 이런 말이 생기는데 이거 자체가 뭐야? x, y의 관계죠. 바로 q점의
이 점에 x, y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그 뜻이야. 이것이 바로 Q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정리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은 2x 더하기인데 2x 더하기라는 것은 2x 빼기라는 것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제곱한다 그 소리니까 이렇게랑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 말하고 같고요. 이 녀석은 정리하면 4y 제곱이고 이런 말하고 같죠. 이 녀석이 다른 말로 2의 제곱이 4잖아요. 4, 4, 4, 4로 나눠버릴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모양을 써보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자, 이렇게 생긴 게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Q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Q의 방정식인데 이건 뭐야? 1,0이 중심이다 그 소리지?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말하죠. Q라는 건 뭐냐면 1,0 여기가 중심이고 그 말이야.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이다. 이게 뭐 뜻이냐? 자, 만약에 Q가 여기 있다 그러면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랑 이었을 때 중점이 여기다 그 소리야. 여기. 알겠죠? 만약에 P가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중점이 여기다 그 소리고 이런 점들이 다 중점이 찍히면 그 중점 자체가 원을 이룬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이 바로 제 자취의 방정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Q라는 어떤 중점의 자취를 살짝 구해봤는데 어떻게 구해갔는지 그 과정이 원주위의 점을 A, B라고 놓고 그 관계식을 딱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그 말에 맞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중점 Q라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식은 X, Y라고 점을 놓는다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점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 이제 A, B라는 문자는 소거시켜버리고 대입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이제 Q의 방정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취의 방정식 3 아폴로니우스 1 그래요.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 잠깐 이걸 좀 본다면 일단 두 점 A -1,0과 2,0에서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했어요. 자, 이것도 뭔지 상황을 그림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1,0이 있고요. 여기가 A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B 2,0, 2,0이니까 여기가 이고요. 여기 B. 이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에서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했어요. 자, 이 두 점에서 거리가 2대 1이 되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2대 1. 자, 그런데 P라는 점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좌표 평면에 그냥 어딘가에 있습니다. P는. 자, P는 뭐 여기 딱 해봐요. P가 여기 있어. 자, 근데 P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면 항상 방정식 구할 때는 X, Y라고 그 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P는 X, Y라고 하고 이 거리가 요 거리의 비율이 2대 1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2대 1이 되는 이 P점은 누구냐? P의 방정식은 누구냐? 그 점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써보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2대 1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 거리식으로 써야지.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는 좀 -1,0이에요. 얘는 2,0이고요. 2,0.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랬으면 x 빼기 -1이니까 x 더하기 1이 되겠지. 그것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y 제곱. 자, 이것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라고 합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말이에요. 여기서까지 거리 똑같이 쓰면 x에서 2를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지. 이것이 루트 씌우면 거리인데 이 거리랑 이 거리의 비율이 2대 1 이렇게 말했으니까 조건대로 쓰는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요거 자체가 관계식이고 물론 비례식으로 써졌지만 이거 자체가 P의 방정식인 거예요. 이런 것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더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같다죠. 그러니까 요거에 1 곱한 거, 요것에다가 1 곱한 거랑 요거랑 2 곱한 게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요것의 2배가 얘랑 같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의 2배가 얘랑 같다.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같다를 쓴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예요. 자, 이거 제곱을 좀 해버려야죠. 제곱하려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거든요. 자, 이것도 제곱하면 얘는 4로 바뀌겠고 4. 자, 이것도 제곱해야 되겠지.
제곱할 건데 여기 4랑 별도니까 괄호 쳐서 좀 써야 되겠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서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은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줘야죠. 자, 정리를 하면 그 말이야. 자, 이 녀석은 이제 정리 좀 한다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이고요. 얘는 x제곱의 4배 4x제곱이 있고, 자, 마이너스 4x의 4배 마이너스 16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거 4하고 4, 4, 16이 있지. 16이고 여기는 4y 제곱이니까 4y 제곱에 더하기 16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겨요. 이걸 계속 정리하는 거라서, 자,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자, 4x 제곱 했으니까 3x 제곱이 생기겠죠. y도 4y 제곱, y 제곱이니까 오른쪽에 3y 제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8x가 되겠지.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숫자 1도 오른쪽으로 넘길 겁니다. 여기 16이 있었는데 1이 오른쪽 넘어오니까 빼기 15가 되겠지. 플러스 15. 이제 다 넘어갔으니까 0 됐고요. 는 0 그 말. 자, 이렇게 생긴 식인데 얘가 3으로 좀 나눠버린다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여기 이제 3으로 나눴으니까 5가 되고 0 그 말이지.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식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생겼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것은 원의 방정식인 거 알겠죠? 자, 원의 방정식이라서 원의 중심이 어딘가를 좀 찾아봐야 돼요. 중심. 자, 마이너스 2분의 a. 자, 이것이 a죠. 3. 그 말이야,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 자, b는 없으니까 0이에요. 0 그 말이야. 자, 3,0 그 말입니다. 자,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자, 반지름은 2분의 하고 두면 되지. 2분의 루트 하고요. a제곱 36이죠. 더하기 b제곱. b가 없으니까 0이고요. 0. 그 다음에 빼기 40, 빼기 0이고, 빼기 4, 5, 20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6이니까, 16은 다른 말로 루트 3이니까 4고, 바꾸면서 2예요. 자, 반지름이 2라고 나왔습니다. 다 정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요 방정식인데, P라는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P라는 건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2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이 3,0이면 실제로 3,0 여기가 지금 3,0이 여기가 중심이고요. 자, 3,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뭐다? 반지름이 2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반지름이 2니까 여기서 이제 5까지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 원의 방정식이 바로 P다 그 소리야. 자, 그 말은 뭐냐면 B에서 여기 위에 아무 데서나, 만약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A까지 거리, 여기서 B까지 거리, 이 거리가 2대 1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점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A까지는 2, B까지가 1인 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2대 1 그럴 때, 자, 요 점을 봅시다. 요 점이. 요 점은 지금 여기가 2대 1인 점이죠. 여기도 2대 1입니다. 2대 1.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야? 거리가 6이죠. 6이. 여기서 A까지는 6, 여기서 B까지는 3 그 말이지. 여기서 B까지는 3이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6이야. 이것도 2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대 1 외분점이라 그래요. 2대 1 외분점. 여기는 2대 1 내분점. 2대 1 내분점하고 2대 1 외분점. 그게 마침 지름인 원이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그래요. 아까 처음에 2대 1이라고 그랬죠.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2대 1 내분점하고 2대 1 외분점. 알겠죠? 2대 1 외분점.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래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아폴로니우스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의 자취는 두 점의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생기는 건데 그 원이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M 대 N은 임의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M 대 N이 1대 1은 아니고 둘이 같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둘이 같은 것은 다른 내용이라서 같지 않을 때, m하고 n이 다를 때는 저것을 만족하는 모든 점의 자치, 저런 점의 자치는 m 대 n 내분점하고 m 대 n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탄생한다. 자, 그걸 밝혀낸 사람이 아폴로니우스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면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3대 2인 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두 점에 3대 2 내분점하고 3대 2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탄생한다. 알겠죠? 이것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면 문제에서 이런 게 등장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원의 활용. 점 마이너스 근만원과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저것도 무슨 문제가를 상황을 보고 싶으면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3,2가 중심이고요. 대충 좀 잡아놓고 여기가 4니까 반지름이 2라는 뜻이죠. 반지름이니까 이게 마침 반지름이죠. X축하고 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원을 그려놓고 반지름이 2원.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충 잡아주고 A에서 그 말이야. 자, 이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AP의 길이가 자연수. 자, A에서 P까지 뭐 여기다 그러면 요게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 중에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 그 말이야. 원주에 수많은 점이 있는데 그 점 중에서 A에서부터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그 점이 몇 개 있을까? 개수 세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세는 거냐? 자, 원주 위에 뭐 아무 점이나 뭐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여기에서 가장 먼 거리랑 가장 짧은 거리부터 살펴봐야지. 가장 먼 거리라는 것은 중심을 지나고 여기가 P일 때가 가장 먼 거리가 되겠어요. 가장 먼 거리는 중심을 통과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가 P일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먼저 알아봐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거리라는 것은 이거 반지름이 지금 2이기 때문에 반지름 2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만 점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라는 것은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지금 4입니다. 4. 얘가 2예요. 자, 2, 얘가 4. 4의 제곱, 2의 제곱, 20. 자, 루트 20. 자, 이 길이는 루트 20이죠. 자, 루트 20인데 루트 20은 2루트 5라고 봅니다. 아무튼 루트 20이고 2루트 5. 요게 2루트 5인데 거기에다 2를 더했으니까 여기서 최장 거리, 여기서까지 최장 거리는 최대 거리. 자, 최대 거리는 2루트 5 더하기 2라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최단 거리는 2루트 5에서 이만큼 뺀 거지, 반지름. 이 거리가 최단 거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2루트 5 빼기 얘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되겠죠. 자, 최대 거리, 최소 거리 그 말. 이게 이제 이 점에서부터 거리만 따져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거리 중에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최대 거리가 이건데 이 녀석이 대충 얼마쯤 되는가를 잠깐 살펴봐야죠. 아까 얘는 루트 20이라고 했으니까 4점 얼마잖아요. 4점 얼마니까 이거 다음에 얘는 6점 얼마라는 거리죠. 6점 얼마. 얘는 여기 4점 얼마에서 2를 뺐으니까 얘는 2점 얼마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는 6점 얼마야. 6점 얼마니까 6보다 6 정도 되는, 여기는 6점 얼마니까 6 정도 되는 건 조금 더 가까운 뭐 이 정도로 되면 이렇게 가면 6 정도 되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얘보다 좀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래서 이런데 이 정도가 여기서 거리가 6이 되는 정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6이 되는 거리가 두 군데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6, 여기서 여기까지 6 이렇게 6이 되는 거리가 두 군데쯤 있을 수 있다. 두 개 양쪽에. 그럼 또 5도 있을 테고 여기 최하가 지금 2점 얼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2점 얼마, 2점 얼마. 자, 2점 얼마가 가장 짧은 거리니까 이제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2점 얼마보다 큰 거리 3. 자, 3이 되는 거리가 어디 있을 수 있겠지? 여기랑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3, 여기도 3 이렇게 3 되는 거리가 두 군데가 있겠죠. 양쪽에 있는 거지, 양쪽에. 3 되는 거리가 두 개, 4 되는 거리도 두 개, 5 되는 거리도 두 개, 6 되는 거리도 두 개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모두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지점은 3이 되는 거 두 개, 4 두 개, 5 두 개, 6 두 개 모두 8개 있겠다 그 말이야. 8개의 점은 자연수 되는 거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알겠죠? 제 최대 거리랑 최소 거리를 살펴본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 찾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원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B와 두 점 이것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원부터 찾아봐야 돼. 자, 원의 중심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중심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또 3이고요. 자, 마이너스 3,3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제 공식에 넣어야죠. 자, 반지름 공식 2분의 하고 이제 루트. 자, A제곱 36, B제곱 36, 빼기 40, 4고 36 빼줘야죠. 예, 했더니 얘가 지금 루트 36, 6이고요. 2분의 1이니까 3이네요. 자, 반지름이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까지 찾았으면 이제 저것을 그려보면 되겠죠. 무슨 상황인지. 자, 마이너스 3,3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원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은 이제 뭐야? 두 점은 0, 마이너스 1, 2,0. 0,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2,0 여기 있어요. 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가 A고 얘가 B인데 얘는 2,0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어떤 두 점이 있어요. 자, 두 점이 있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선분이 있고요. 지금 AB가 있는데 P라는 녀석은 이 원주위를 돌아다니는 점이야. 원주위의 점이 P인데 만약에 P가 여기다. P가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잡는다 그 소리입니다. P가 여기라면 이렇게 삼각형 잡았을 때 그 말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만 그 말이에요. 만약에 P가 여기라면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더 커지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P의 위치에 따라서 APB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진다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삼각형의 최대 넓이랑 최소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그런 것은 뭐랑 관련이 있냐 그 말인데. 자, 일단은 AB는 고정된 점이죠. 고정된 점이고 P는 움직이는 점이라서 P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 선분에서 멀면 멀수록 여기는 이제 고정된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넓이니까.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넓이가 크겠죠. 여기는 고정된 길이니까. 그래서 높이가 가장 높아라 그 말은 요렇게 얘를 선분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중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높인 거잖아요. 거리가 높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지. 그리고 중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연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수직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바로 P일 때, 그때가 가장 거리가 뭐니까, 요때 이렇게 연결하면 높이가 가장 큰 거지. 그래서 요때 여기가 P일 때 그 말이에요. 그때는 얘가 높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넓이가 최대인 것이고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 때가 가장 작은 겁니다. 넓이가. 그래서 여기에 높이, 여기에서 높이, 그 두 가지를 구한다. 그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높인 거니까 그 거리 제곱 더하기 반지름 하면 최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3이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잴 겁니다. 근데 이 직선식을 알아야 돼. 이 직선은 지금 2분의 1이 기울기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거니까 이거 좀 정리해서 두 배씩 하면 2y는 x 빼기 2고요. 자, 넘기면 x 빼기 2y 빼기 2는 0.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식이에요. 이 직선하고 마이너스 3,3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재야죠. 그래서 거리를 재면 그 말이야. 자, a제곱 b제곱 5에다가 루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고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인가요? 그래서 루트 5분의 11 되겠어요. 자, 요것이 지금 여기서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에서 다시 3을 더해야지. 자, 그러니까 이거. 자, 루트 5분의 11 더하기 3. 자, 얘가 가장 클 때 거리예요. 그게 높인 것이고. 그래서 이 높이에다가 이제 밑변의 길이, 요거. 밑변의 길이는 뭡니까, 지금? 여기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요거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거지. 밑변이 루트 5입니다. 그래서 밑변 루트 5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최대 높이가 최대 거리일 때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거. 자, 요것이 바로 최대 넓이가 되겠어요. 이게 최대 넓이.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해서 이거 곱하면 2분의 11이고요. 이거 이제 2분의
3루트 해서 써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최대 넓이라는 거 정리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넓이라는 것은 그러면 최소 넓이는 요거리일 때죠. 그러니까 요거리일 때는 요 길에서 요거에서 3 더하는 게 아니라 요 거리에서 3을 빼줘야 되겠지. 여기서까지 거리가 이거니까 거기에서 3을 빼준 것이 요 길입니다. 그래서 루트 5분의 11 빼기 3 이것이 바로 여기서까지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높이야. 높이. 최소 높이. 거기에다가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루트니까 곱하고요. 나누기니까 이렇게 요거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삼각형의 최소 넓이가 되겠어요. 자, 삼각형의 최대 넓이, 최소 넓이 이런 거 구하는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할 때가 최대 높이, 반지름 뺄 때가 최소 높이 이런 거 이런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어요. 자, 원의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다 중요한 것들만 지금 샘플로 다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폴로니우스 1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뭐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지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에 관계된 것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형의 이론 관련된 걸 공부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